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바코리아에서 펫 서비스인 매니저를 맡고 있는 이성석이라고 합니다. 금일 웨비나에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회사에서 2021년도에 새롭게 출시한 포스테리스를 실제 국내 농장에 적용해본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이 자리를 빌어 마련했습니다. 일단 포스테리스가 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포스테리스는 현재 그 농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철분 결핍을 위한 철분 제제와 그 다음에 양돈 산업에서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인 코키듐증을 방지하기 위한 두 가지 약물을 한 번에 합친 복합 제제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철분 제제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종류의 코키듐 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둘이 합쳐져 있는 제품 중에서도 주사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약제는 현재 저희 세바코리아에서 런칭한 포스테리스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포스테리스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친숙한 제품이자 좀 이러한 주사 형태라는 새로운 농장에 사용될 수 있는 좀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철분은 양돈 산업에 있어서 가장 먼저 컨트롤해야 될 생리적인 대사성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철분이 없으면은 당연히 철분은 적혈구에 있어서의 산소 운반 능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미량 원소이기 때문에 철분이 없다는 것은 즉 빈혈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할 수 있게 되고요. 당연히 철분 결핍되면 빈혈 상태에서는 자손의 성장에 충분한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되게 되고요. 이러한 철분이 사람이라든가 혹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돼지에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 돼지 같은 경우에는 출생될 때 일단은 철분 저장 능력이 매우 낮은 상태로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 철분을 가지고 출생되긴 하지만서도 이때 저장된 철분은 생후 3일 이내에 모두 소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이내에 철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자손은 빈혈 상태를 일으킬 것이 되고요. 빈혈 상태를 일으키면 당연히 성장이 안 되게 되겠죠. 이러한 것 때문에 모든 농가에서는 철분 결핍성 빈혈 IDA라고 하는 이러한 대사성 질병을 컨트롤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분 결핍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뭐 빈혈 상태니까요. 빈혈이라는 것은 그만큼 모든 조직에 산소가 떨어지게 되겠고요. 그러면 당연히 면역 세포에 또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의하여 감염성 질병이 발생될 수 있는 이유도 있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흔히 농장에서 볼 수 있는 좀 가라앉는 돼지들, 자돈 중에서 피모가 거칠다든가 아니면 얘네들이 좀 더 성장이 원활하지 않은 그러한 자돈이 생산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아는 모든 농장들은 현재 자손들이 주사를 통해 철분 제제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한국에 있어서 농장의 가장 화두 중에 하나죠. 다산성 노동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다산성 노동은 말 그대로 많은 수의 자손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수의 자손에 있어서 훨씬 더 보다 효율적으로 철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방법, 주사제를 통한다든가 혹은 확실한 원료를 가진 철분 제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로 그러면 포세리스를 국내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다른 수의사님을 통하여 이러한 빈혈이 얼마나 실제 있는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포스테리스 사용 중인 농장에서 검사를 실행해 봤고요. 그 다음에 자손의 이정맥에서 피 한 방울을 채취하여서 헤모글로빈 수치를 확인해 봤습니다. 앞에 보시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빨간색 기계가 이러한 헤모글로빈 레벨을 측정하는 헤모큐라고 하는 기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빈혈은 데시리터당 헤모글로빈 수치가 9g 이하일 때 9에서 10일 사이면은 준임상형 빈혈 10일 이상일 때 되게 성장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 일단 확실한 거는 왼쪽에 보시다시피 출산 시에 자손이 출생할 때 헤모글로빈 농도를 체크해 본 결과 확실한 것은 일단 태어났을 때 자체가 철분 양 자체가 많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란색이 저체중 자손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 색깔이 정상 개체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자손이 작으면 그만큼 헤모글로빈 레벨도 낮은가?
라에 있어서는 약간 평균적으로 보나 약간 낮은 것 같긴 하지만 실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은 다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3주령에 가서 3주령 자돈을 헤모글로빈 농도를 체크해 봤습니다. 3주령 이후에서는, 즉 3일, 약 일주일 이후에서의 자돈에 있어서는 실제 그 자돈 자체가 철분 흡수 능력이 충분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빈혈의 위험이 사라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철분은 생후 3일 이내에 반드시 접종해 줘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 3주가 약 일주일형 이후에서는 자돈 자체가 철분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3주령 이후에까지 철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또 자돈의 성장에 철분은 당연히 필수적이지만, 하지만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저체중 자돈, 그다음에 정상 매치 사이에 저체중에서 약간 낮은 평균 자체가 약간 낮은 것 같긴 하지만 실제 헤모글로빈 농도 하나만 가지고선 자돈이 저체중이다, 정상 매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다른 제품들, 경쟁사 제품이라든가 그런 제품 대비 포스리스는 확실한 이러한 헤모글로빈 레벨을 올려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일단 이 확인한 농장 같은 경우에서는 그 덱스트란처를 2회 접종하는 농장이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백신도 그렇고요. 항생제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한 번보다는 두 번이 낫다라는 게 당연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2회 접종 대비 1회 접종이 불리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농장 사장님의 걱정이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한 헤모글로빈 수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 보시다시피 2회 접종하던 혹은 포스테리스, 글라토페론 제제죠. 이 포스테리스를 1회 접종하던 동일하게 헤모글로빈 수치를 나타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리스는 1회 접종으로도 충분하게 빈혈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농장에서 자돈에게 2회 철분 접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농장에 있어서의 농장 실제 인력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장에서도 실제 두 번 썼던 것을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호응이 좋았던 케이스였습니다. 두 번째로 포스테리스의 타겟 질병은 콕시균증입니다. 콕시균증은 아시는 분은 많이 알고 있는 다양한 질병 중에 하나가 되고요. 사실 이 콕시균증이 가장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 저항성이 매우 강하다는 점입니다. 그 PRRS라든가 아니면 다른 질병 같은 경우에서는 모dun을 통해서 수직 감염이라고 하죠. 모dun을 통해 전파되는 경로가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콕시균증은 이런 수직 감염은 아니고요. 이 콕시균증이 자돈에 감염되는 경로는 환경 내에서 수평 감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콕시균증이 한번 농장에 침입하게 된다면 이 충남 자체가 환경에 매우 저항성이 강해서 거의 사멸이 불가능하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어떤 농장에서는 화염소독을 통해서도 이러한 콕시균증 병원체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콕시균증이 나타나는 그러한 케이스도 본 적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콕시균증을 경험한 농가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돈에 있어서 콕시균증에 대한 처치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콕시균증에 대한 약품 제제들은 대부분 경구 투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경구 투여, 일단은 약동학적으로 주사제 혹은 경구 투여, 이 두 가지 투여 경로에 따른 차이를 제외하고 있고요.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컴플레인 중에 하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죠. 자동을 잡아서 고정하고 그 다음에 경구 투여하고 그 다음에 그 경구 투여한 약물이 실제로 자돈에게 들어갈 수 있는가 확인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스트레스는 이러한 점에서 가장 메리트 중에 하나가 확실한 처치 시간 감소가 가장 좋은 피드백이었었고요. 그림에 보시다시피 포스테리스는 자돈이 있으면 자돈을 고정하고 주사를 찌르면 약 4초 정도로 되게 짧은 처치 시간이었지만 철분제를 주사하고 톨트라주리를 경구 투여하고 이 두 가지 방식을 하게 된다면 숙달된 인력이라 할지라도 약 14초 정도 걸린다라는 실험 결과를 보였습니다. 즉 포스테리스는 그러한 두 가지 따로따로 그리고 주사와 경구 투여 하는 두 가지 이러한 방법 대비해 보았을 때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보다 효율적으로 자동사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장 내 인력 감소에도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환영받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세리스는 일단은 가장 확실한 것은 여태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나온 그 톨트라주릴 제제와 플라트페럼 제제의 복합 제제라고 할 수 있게 되고요. 실제 농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편리성을 강조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 또한 앞서 보여드린 데이터처럼 다른 경쟁 제품 대비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테리스 국내 적용 실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께서는 저희 세바 코리아 담당자를 통해서 혹은 저에게 연락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